물을 다스린다는 뜻의 치수는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왕들의 중요 사업이었습니다. 이 물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을 이용하는 거에만 치중을 했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무심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중 하나가 댐 방류에 의한 피해입니다. 오늘 시선에서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충북 영동 옥천,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가 범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해는 댐 방류량을 사전에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 내 지역 주민과 대표들의 입장. 때문에 피해 보상의 책임 역시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향후 최종적으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 두 번째는 앞으로 향후 대책 근거를 마련해달라. 용담댐의 기습 방류로 발생한 이재민은 600여 명. 방류된 물에 휩쓸려 집도 농경지도 잃었는데 수자원공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결국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4개 지역의 주민들이 금강유역본부와 금강홍수통제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못 팔게 된 농작물을 바닥에 뿌리며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창 잘 나가는 나무, 두렁두렁 무지하게 잘 나간 나무, 내일 모레면 16일 날 수확할 나무 전부 다 자빠졌어요. 충북에서 댐 방류로 인한 수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6시간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괴산. 당시 괴산댐이 최고 수위 직전에 7개의 수문을 한꺼번에 개방하며 하류 지역이 침수돼 2명이 숨지고 1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리 부실한 한수는 책임져라! 책임져라! 주민들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운영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초과 운영과 수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수자원공사 때문에 향후 댐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존재하는데 보상받을 법적 근거는 없는 현실. 댐 방류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 재난 및 난연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제 댐 방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그런 복구 지원비, 국고 보조 지원 대상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수재민들에 대한 순재적 고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네.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한 법적 보상안 마련과 함께 댐 주변 주민에 대한 상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전국에 이제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댐들이 많잖아요. 그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평소부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는 인근 주민들이 비상연락망 체계도 갖추고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댐의 경우는 그런 그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수백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도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기관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온 그 폭우 자체가 기록적인 폭우였어요. 괴산댐 때문에 발생한 수해가 아니라 이제 자연재해 성격이 저희는 짙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괴산댐 방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번에도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전날에는 170mm 강우가 이미 온 상황에서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그런 207mm라는 강우가 내려서 이틀 동안
370mm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300톤으로 수위 조절을 해오다가 기상 예보가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수정이 되고 막 그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길게는 60년 이상 댐 설계 당시 정한 댐 관리 규정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이번 홍수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정 기간 강수가 집중되는 기후 변화에 맞지 않은 낡은 기준 때문에 홍수 조절 기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댐의 경우는 우리가 기상 이변 현상에 의해서 초대형 자연재난인 슈퍼 태풍이라든지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댐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목적댐은 재해를 막는 치수의 기능보다는 각종 용수 공급을 위한 이수 기능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단기간에 예상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일이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치수의 기능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재의 이수 공간을 낮춰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댐을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운영 기준을 만들 때 기존의 강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자료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미리 이제 댐 최적 운영을 해본다든지 그걸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운영 기준이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만들어서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자료가 30년 전에는 달랐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강우 형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또한 댐 설계 당시 제안한 최대치를 방류했을 때 하류의 하천들이 견딜 수 있는 시설의 정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류 당시에도 제방이 낮았던 지역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댐이 태동될 때 제1차적으로 댐이 파괴돼서 문제가 되는 걸 막고자 아까 말씀하셨던 방류량 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그게 3,200톤. 하류의 하천이 3,200톤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생기니까 밑에 하천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에서도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검토가 되지 않을까. 댐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200년에 한 번 올 큰 비를 예상해 설계하는 반면 하류의 하천들은 경제성을 감안해 100년,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처럼 200년에 한 번 올 큰 비가 왔을 때 댐 하류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하게 되면 하천의 이제 제방고가 높아지니까 이제 하천의 제방고를 높이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방을 무작정 많이 올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비경제적이라고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댐 인근 주민들이 평소 겪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을 끌어 가두다 보니 갈수 현상이 발생하고 환경도 파괴됩니다. 더군다나 하류 지역의 침수는 걱정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하류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또 강우량이 많아서 또 용담댐을 방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정보 교환이 안 되면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걸 관련해서 각 우리 군마다 대책위원회하고 용담댐 댐관리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물관리가 아닌 수요자 그리고 시설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협의체가 시설 설계 당시부터 구성되고 상시 운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벌써 세월이 3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상에 있는 이 구조물들이 어느 순간 붕괴되는 일들이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댐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댐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댐을 중심으로 한 그 광역권 협의체 기구인 기구로 거버넌스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정부가 댐 운영 관리 조사에 나선 것은 수자원공사 등 관리기관의 수위 조절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방류량을 늘렸다는 핑계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은 분명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현실.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더 이상 수재에 울어야 하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봅니다.